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스몰 토크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IT 분야에서 범용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범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영상의 제목만 봐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상황에 빠져 있고 빠지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현재 커리어에 있어서 이러한 고민 때문에 지금도 적지 않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용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정의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이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들고요. 두 번째. 해당 인력 수요가 많은 기술. 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적이지 않은 기술. 즉,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란 얘기죠. 자, 네 번째, 막말로 한 번 배우면 평생 사용하는 기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요, 배우기 쉬운 기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러한 범용 기술은 개발자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개발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FE, 프론트 엔드 개발자 영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만 프론트 개발 영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프론트 엔드 쪽 예를 드는 것은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프론트 엔드에서 나온 기술을 만족도, 관심도, 사용량, 인지도 등에 따라서 약간의 순위를 나눈 것입니다. 자,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현재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죠. 바로 리액트라는 기술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었고 사실상 2016년부터 계속 상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액트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요. 현재 2020년, 2021년으로 넘어올수록 다른 프론트 엔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에서의 범용 기술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만족도 이외에 이제 관심도나 사용량, 인지도 등에 따라서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상위에 있는 기술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리액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바로 리액트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액트가 현재 시점에서 범용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다운로드 수입니다. 리액트에 대한 다운로드 수. 사실상 2016년도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했지만 2022년 현재 시점에서는 2위와 3위의 격차도 굉장히 클 정도로 리액트가 사실상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을 범용 기술이라고, 당장은 프론트엔드에서 대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대세라고 해도 당연히 혼돈이 있었던 시절은 존재합니다. 네, 그게 언제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6년 이전에는 모든 프론트엔드 기술들이 사실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동소이했고 리액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만약 리액트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개발 시간들, 시작하는 개발자로서 리액트를 과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전 이것에 대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물음표, 삼각형의 포지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이전에는 리액트는 대세, 즉 범용 기술이 아니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선구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시장에서 관심 받지 않고 있는 언어를 미래에 이렇게 급상승하는 리액트의 대세 기술을 예측하고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리액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 시점은 리액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액트를 대세이고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개발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 트렌드 기술과 지능 기술 등을 즐기면서 갈아탈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론트엔드 기술은 우측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도 순위를 서로 뒤바꾸면서 계속적으로 기술의 생태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범용성 있는 기술인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대다수의 신입 개발자나 현역 개발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트렌드 기술보다는 가장 대중적인 기술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글로벌 기준일 수도 있고 로컬 기준일 수도 있기에 자신이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것은 2022년 기준으로 리액트 앵귤러 뷰의 웹사이트 사용률, 즉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만든 웹사이트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8%면 굉장히 높죠. 글로벌한 기준이고요. 하지만 국내 기준이라고 하면 68%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플랫폼과 개발 환경이 있고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자로 성장할지 해외 취업까지 고민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포지션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 개발 쪽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백엔드 쪽은 롱텀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요. 자, 우측에 있는 기술들은 수십 년간 유지되는 순위라서 변동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자 시작하는 초심자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당연히 범용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맞추어서 개발 언어를 선택해야겠죠. 네, 지금 입장에서는 상위 5개 정도에서 선택하면 백엔드 쪽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파이썬이 1위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한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굳이 인기 없는 기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서 20위권 밖에 있는 언어, 기술을 할 필요도 또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범용 기술을 하지 않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범용 기술은 인기 있는 기술이다. 꼭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인
SAP 아밥 언어와 자바 언어를 비교한 영상에서 말한 대로 제가 이 개발자를 하면서 아밥 개발에서 자바 개발자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시장의 수요도 있었지만 저는 자바가 아밥 개발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범용성은 재미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중성이라는 것이 인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서 어렵게 들어간 국내 굴지의 S전자나 공무원 하다가도 아니면 바로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개발자인 경우 해당되는 팀에서 범용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생 직장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 길어야 평균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이기 때문에 5년 하다 다른 직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다행히 15년 이상 할 수도 있고 평균 1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긴 것 같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지니어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적어도 SE 엔지니어는 시스템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는 범용 기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OS, 네트워크, 라우터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솔루션 엔지니어는 다릅니다. 이들은 범용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직무 중에서 솔루션 엔지니어가 포지션상 가장 위험합니다. 범용 솔루션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이분들은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향후 이직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분들은 알면서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C4 DB 솔루션 엔지니어. 자, 이들은요, 범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고요. 범용 SQL 튜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데이터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솔루션 엔지니어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I4 ETL 솔루션 엔지니어입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I4 ETL 솔루션은 전 세계 ETL 상위 랭크 제품입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보수적 ETL 데이터 기술입니다. 자, 기술로 보자면 앞선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조금은 격차가 있겠지만 이 제품 자체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I4 ETL 솔루션 엔지니어도 네,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오케이입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A사 국내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국내에서만 조금 팔리는 제품입니다. 설정하는 법만 알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쉬운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장애 대응 및 고객 방문이 주 업무입니다. 자, 이들이 지속 가능한 업무와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퇴사하게 되면 이직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직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기술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개발자이든 엔지니어이든 이왕이면 시장에서 인기, 대중성 있는 기술을 메인으로 장착하시고, 즉 범용 기술을 장착하시고 나머지 기술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한서였습니다.